엄청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예측했다니까요. 24분에서 안녕하세요. 입사미 서병수입니다. 올해 홍대 면접에서 엄청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정도면 또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 홍대 컨텐츠를 매년 이렇게 제공해오는 과정을 한번 복귀해봤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이 책을 출간했었을 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면 홍대 면접이 이 면접이 괜찮은 제도거든요. 이때까지 미술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괜찮은, 진전된 입시 모델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홍대 면접에서 시간을 너무 적게 준다. 문제 1번 유형, 2번 유형, 감상, 그림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이 두 문제를 총합 24분 정도밖에 주지 않으니 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 하지만 문제 유형은 너무 좋고 학생들이 배워나가야 할 미술의 방향에 부합한다. 시간만 좀 더 늘려준다면 이 제도는 정말로 좋은 제도가 될 거고 학생들에게도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면접을 중심으로 홍대 입시는 계속 진화되어 오고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분이라는 박스 안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홍대가 실기 유형으로 전형 유형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기 위주 전형이야 라고 전형명 자체를 바꿨단 말이에요. 당시 저는 이 자체가 그냥 표면적 변화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속적 변화가 현상적으로 드러났다. 교수님들이 바라는 학생들에 대한 역량, 그 실기력에 대한 그 열망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실기력을 계속 보는 추세로 내신은 점점 낮아지고 실기를 더 많이 보는 추세로 이제 변화해 온 거거든요. 지난 20년 이상 동안. 이제 저는 이때 무엇을 예측했냐면, 제가 이 책을 2023년 작년에 출간했을 때 2022년도에 제가 이 책을 집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는 반드시 실기 시간이 늘어난다. 실기 시간이 늘어나면 엄연한 실기 위주 전형으로서의 포맷이 갖추어질 것이다. 미래 입시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분명히 이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예측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 40분 정도라도 좋겠다. 학생의 역량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홍대는 이제 36분 면접 시간을 24분에서 36분으로 이제 늘렸다. 이게 올해 면접의 첫 번째 형식적 변화가 생겼다. 이게 사실 어떨 때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본질적일 수 있어요. 이 형식의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형식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적 변화도 일부 있습니다. 문제 1번 유형은 감상 유형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구술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 유형이에요. 이 화지 위에다가 본인이 이미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의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기 그림 결과물을 들고 교수님 앞에서 구술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홍대 원래 면접 형식이었거든요. 이 변화가 부분적 변화가 생겼어요. 이 이미지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가 나오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라. 어떤 형식으로 이 시험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밑에 텍스트로 문자로 쓰게 하거나 뭐 이건 아직 모르죠. 요약하자면 올해 홍대 면접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는 문제 푸는 시간이 늘어났다. 24분에서 36분으로 12분이나 늘어났다. 두 번째는 문제 유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결과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기록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이 변화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기 변별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분이면
1번 문제 푸는데 4분, 2번 문제 푸는데 최대 20분 20분 그린단 말이에요, 그림을. 근데 올해부터는 1번 문제를 똑같이 4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에이, 10분 차이라고 보지만 이게 홍대 맥락 안에서는 10분이 진짜 큰 겁니다. 이 10분 차이는 결국 실기 변별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3명 중 2명이 떨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실기 자체에 대한 변별력이 당연히 20분 줄 때랑 32분 줄 때랑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는 제가 진짜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로, 과정과 결과에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다. 비실기고 아이디어가 중요해, 과정 중심적으로 봐야 해 라는 시각도 저는 동의하고요. 반대로 과정은,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이게 그림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이것을 구분 지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과정이 중요한 학생들은 결과가 너무 줘야 하고, 자꾸 잘 그리는 것만 배운 애들은 논리적으로 너무 취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도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봐요. 왜냐면 실기 변별력이 또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의 기록을 또 남기라고 했잖아요. 면접으로든 글로 남기든 형식적으로라도 중요하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 그려봤자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과정이 없으면 우연일 뿐인 거고 일시적인 거야. 이 전개 과정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넌 앞으로도 잘할 거고, 이 과정이 탄탄해야 결과가 좋을 거야. 시간 더 많이 줄 테니까 조금 더 결과도 설득력 있게 만들어봐.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논리성의 평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학생 개입 없이 그림만 가지고 평가할 때랑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 전개 과정을 들었을 때 논리적 정합성이 없으면 이 자체가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전제로,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지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논리성의 평가가 형식적으로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 관리 필요성. 24분일 때도 시간을 쪼갰거든요. 쪼개고 이렇게 분절시켰을 때 어쨌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24분 지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6분일 때는 이게 훨씬 더 조밀해지고 치열해질 겁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 완성도의 개념이 더 개입되게 되니까 이 그림에 대한 완성도 기준으로 시간 관리가 훨씬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36분이라는 시간, 이 개념 안에서 훨씬 더 조밀하게, 정교하게 자신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훨씬 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하는가, 이 부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하나의 변수가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실기 변별력이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24분에서 36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체감해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 두 번째로는 과정과 결과, 아이디어 중심이지. 아니지, 그림을 잘 그려야지.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취지가 눈에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성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 네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올해 가능한 모델을 미리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봐 드리고요. 이 변화로 인해 어떤 양상이 또 펼쳐질지, 합격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택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